안녕하세요. 엔트롱의 투자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고기 있잖아요. 그 복잡한 유통시장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트박스인데요. 오늘 한국 IR 협의회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미트박스의 투자 매력,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고기 가격, 그 안에는요, 여러 중간 상인들을 거치면서 생기는 거품이 끼어 있었거든요. 아주 복잡하고 불투명했죠.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미트박스가 기술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해답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트박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살 건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미트박스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회사가 대체 뭐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걸까요? 미트박스의 핵심,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다 빼고요. 기술을 이용해서 축산물 생산자랑 전국의 식당 같은 구매자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B2B 플랫폼이에요. 근데 진짜 주목할 점은 2014년에 설립된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857억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1년 동안 미트박스 플랫폼 안에서 오고 간 고깃값 총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 자체가 미트박스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액이 어떻게 이 회사의 돈으로,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미트박스가 돈 버는 방식,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70% 정도는 미트박스가 직접 고기를 사와서 파는 상품 매출이고요. 나머지 약 30%가 판매자랑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받는 아주 알짜배기 중개 수수료입니다. 이 두 개가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셈이죠. 와, 이 총 거래액 성장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1년에 3천억 원대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5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파르게 쭉 뻗은 우상향 곡선, 이게 바로 시장이 미트박스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이 이 플랫폼으로 몰려들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공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윈윈 구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돈도 구영업일 만에 빨리 받으니까 좋죠. 뗄 걱정도 없고요. 반대로 구매자 식당 사장님들은요, 중간 유통이 확 줄어드니까 원가가 절감되고 시세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다음날 바로 배송까지 와요. 양쪽 모두한테 이렇게 좋으니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미트박스의 이 좋은 성장세,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이끌어갈 두 가지 핵심 동력,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장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지금도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금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은 어떻게 더 강해지냐?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트그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는 소포장 제품까지 취급하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요. 둘째, 플랫폼 파워가 있으니까 수수료를 조금씩 올려서 수익성을 더 높이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이제 국내를 넘어서 미국에서 직접 소싱하고 베트남에도 진출해서 해외 시장까지 넘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잘 버는 캐시카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어쩌면 미트박스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금융신사업.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은행들은 축산물을 담보로는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요. 그런데 미트박스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로 리스크는 확 낮추고 자금이 필요한 유통업자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담보대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 금융사업에 포함된 기타 부문 매출이요, 24억 원에서 내년에는 265억 원으로, 아니 1년 만에 10배가 넘게 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회사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성장 스토리가 과연 현재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이제 숫자를 통해서 미트박스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지금 주가 싼 편인가?
리포트의 분석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리포트가 내놓은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현재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움직였던 전체 가격 범위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PER,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과거에 보통 20배에서 37배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20.6배, 거의 바닥이죠. 자산가치 대비 주가인 PBR도 마찬가지로 과거 밴드 하단에 딱 붙어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싸 보이는 구간인 건 맞네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소식, 그러니까 모멘텀도 두 가지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신사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법이죠. 미트박스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 오버행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요. 초기에 이 회사에 투자했던 큰손들, 즉 재무적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알토스 벤처스랑 프로테라 이 두 펀드가 아직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얼마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미트박스는 플랫폼이라는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몸통 위에 금융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플랫폼이라는 몸통에 금융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미트박스. 과연 이 두 날개로 제2의 도약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짚어본 이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을 잘 저울질하셔서 신중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투홍의 투자 여행이었습니다.